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자마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학생이 생기고 그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 부모와 조부모에게 또 전염시키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완전한 백신 접종을 한 연방 상원 의원 3명이 추가로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은 유화작전 하루 만에 총을 들고 미국에 협조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수색 중입니다. 탈레반에 쫓기는 사람들 가운데 미국 특별 비자를 받고 공항으로 이동하려던 계획조차 포기하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관련해 한국과 대만에 대해 한 말이 역풍을 일으킵니다. 한국과 대만은 아프가니스탄과는 사정이 달라 배드가이로부터 그들 나라가 공격당했을 때 미국이 방어에 나선다는 협정은 지켜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한 대국민 연설을 하고 해리스 부통령은 아시아를 방문해 미국과 동맹국과의 협정을 지킨다고 확인시킬 예정입니다.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달러 스토어가 급성장합니다. 테슬라가 인간과 비슷한 로봇을 내년에 선보인다고 일론 머스크가 말했습니다. 인간을 밀어낼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인물 전용 사이트가 성인물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서 테스트를 받았더니 감염됐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님들도 다시 테스트를 받으셔야지 되고 부모님들이 다니시던 직장 직원들도 모두 테스트를 받습니다. 당연히 이분들 격리됩니다. 제가 아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교육구뿐만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케이스는 LA 카운티 케이스도 아니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약간 플러스되는 뉴스라면은 그동안 백신 접종을 거부했었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조금 하기 시작해서 7주일 만에 처음으로 24시간 동안 100만 도스 이상의 백신이 접종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또 학교에서도 텍사스 같은 경우는 텍사스의 주의 대법원이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반대되는 그 같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텍사스주의 58개 카운티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도시에 있는 많은 달라스, 휴스턴 이런 곳이 속한 통합교육구에서 주지사의 마스크 쓰는 것을 강제화하지 말아라 하는 그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게 됐습니다. 텍사스의 주지사 그리고 역시 공화당인 검찰총장은 선거 이후에 계속 개표를 다시 해야 되느니 또 이것이 부정선거느니 그런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도 똑같이 연관시켜서 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의 대법원의 그 판사들이 전부 공화당입니다. 그런데도 공화당의 주지사가 내린 행정명령을 하급법원에서 학교에서 로컬에 맡게 해도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하자 주의 공화당 검찰총장이 텍사스 주의 대법원에 이 학교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해달라.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지키도록 이걸 빨리 처리를 해달라 하는 이를테면 청원 내지는 요청을 했는데 텍사스 주의 대법원이 이건 아니다. 검찰총장이 이 같은 케이스를 가지고 오려면은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것이 전혀 증거가 없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항소법원부터 거쳐라. 그 절차부터 대법원으로 바로 올라오지 말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 텍사스주의 큰 교육구는 학생들에게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날 때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화면으로 지금 저희가 전부 플라스틱으로 칸막이처럼 해놓은 것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게 완전하지가 않고 오히려
공기로 전염되는 거잖아요. 이 칸막이 위에도 천정까지는 간격이 있습니다. 거기로 날아다니고 어떤 경우는 그 가까이서 뭐 이 무엇인가가 이물질이 입에서 나가는 것, 코에서 나가는 것이 들러붙어 있으면 그런 곳은 또 데드존, 더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그 거의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가 플라스틱 이런 것을 학생당 다 해주고 했지만 그것만으로 안전하지 않고 마스크 쓴다고 또 100% 보장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는 한 다 해보는 것 뿐이죠. 그래서 드레스 코드를 아예 지정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드레스 코드에 마스크 쓰는 것이 들어가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부모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마스크를 꼭 의무적으로 그 학교에 다니려면 써야지 되고요. 텍사스뿐만 아니라 이제 플로리다주의 힐스보로, 또 팜비치,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전부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포함된 그런 곳이죠. 이런 지역 또 카운티별로도 그렇고 학교 교육부도 주지사 말, 플로리다 주지사 말 듣지 않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 의무화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곧 보시게 될 겁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들이 아무 증상 없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테스트를 정규적으로 하니까요.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불편해지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위험함을 느끼실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여러분들께서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케이스인데 지금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은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지만 감염자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슈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이 전체 테스트를 해보면 감염자의 30%가 나옵니다. 30% 백신 접종 완전히 한 사람, 70%가 백신 접종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델타 바이러스는 미국에서는 3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이 이렇게 그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게 2% 정도였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로 오면은 6월 달에 델타 바이러스가 전체 바이러스의 50%였고 돌파 감염자는 전체의 20%였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는 델타 바이러스가 전체 감염자의 90%가 델타 바이러스, 오리지널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그리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30%가 감염자더라. 감염자 100% 가운데 30%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더라. 그럼 돌파 감염이 이게 breakthrough infection이 30%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8월 달에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고 더 많아졌겠죠. 4월, 6월, 5월의 데이터를 보면은 30% 이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8월 달에는 델타 바이러스가 전체 바이러스, 감염된 그런 바이러스의 98%이기 때문에 7월 달에 90%에서 8월 달에 98%니까 7월 달 돌파 감염자 30%가 8월 달에는 더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조금 안심되는 부분은 백신 접종을 하고 입원을 하는 사람, 병원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한 사람 보면은 100% 입원자 가운데 4월 달에는 5%가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한 사람 100% 가운데 13%가 백신 접종한 사람입니다. 좀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로 다시 예로 들으면 완전하게 접종한 카운티 주민이 515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 조금 넘으니까요. 인구가. 그 가운데서 테스트를 받았을 때 양성 반응인 사람이 515만 명 가운데 27,331명, 0.53%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원한 사람은 732명, 0.104%, 사망자는 68명, 0.0013%. 아직도 이 계속 복잡한 수치 따라오지 않으셨으면은 안 따라오셔도 돼요. 아직도 바이러스의
감염되는 비율이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아직도 굉장히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죽음에 이르는 것 1%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도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길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백신 접종을 꼭 받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얼마 전에 공화당의 연방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백신 접종을 완전하게 받았는데도 돌파 감염, breakthrough infection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어제 처음에는 2사람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3사람. 전부 백신 접종을 받은 연방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명이 다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겁니다. 돌파 감염자예요. 연방 상원의원들이 얼마나 조심을 했겠어요? 미국에 1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어제만 3사람이 나왔고, 그리고 그 3사람이 한 사람은 공화당, 한 사람은 민주당, 한 사람은 무당파. 어쩌면 골고루 다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로저 위커, 미시시피가 지역구인 공화당. 또 그 앵거스 킹, 뭐 비교적 유명하죠. 잘 알려진 연방 상원 의원이죠. 무당파요. 메인주. 그리고 존 히켄루퍼, 콜로라도가 지역구인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지금 신경을 쓰셔야지 될 게 그 람다 바이러스,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오고 있다. 휴스턴 병원에서 지난달에 람다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하는 사람 나왔고요. 달라스에 이번 주,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번 주, 12월 지난해 페루에서 처음 발견된 람다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 이어서 람다가 5번째 변이 바이러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5번째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너무 많이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델타보다 더 강할지 강하지 않을지, 돌파 감염을 더 많이 일으킬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상상은 하지만, 예상은 하지만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도 이제 중환자실 병실이 없습니다. 그 엘라바마주가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36%밖에 안 되니까 LA 카운티 50% 훨씬 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정말 한 거의 20% 정도는 낮은 겁니다. 50몇 %와 36%는 차이가 크죠.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일수록 계속 날마다 이거 확인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되고 있는 때에 또 지금이 8월 중순도 넘었습니다. 실업수당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실업수당, 연방 실업수당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임시적인 9월 6일까지 하는 연방 실업수당은 이제 오늘로써 거의가 아니라 확실합니다. 연방 정부에서 더 이상 9월 6일까지 돼 있는 것을 연장하지 않겠다. 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일하는 시간을 줄이셨다던가 줄어들었다던가 아니면 일자리를 잃으신 분이 주정부에서 실업수당을 받으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300씩 연방정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9월 6일 날 끝나면 더 이상은 연장하지 않겠다. 자넷 옐런 그 재무장관과 또 노동부 장관이 각 주 정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도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주가 어떤 주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경기부양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임시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이잖아요. 아직까지 돈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재무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각 주정부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직 돈이 있으니까 주정부에서 그 딱히 그 연방정부에 1인당 주는 $300씩 일주일에 그렇게 주는 명목으로 돼 있어도 받아가셨어도 주정부에서 조금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 팬데믹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막자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하면 기금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더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더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공화당이 주지사인 주에서는 연방 정부의 이 같은 그 실업수당을 안 받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일자리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러나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위험한 일자리, 식당 같은데 사람들이 그런 주 정부가 더 많이 돌아갔다 하는 데이터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잖아요. 실업률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연방 주정부에서는 민주당주의건 공화당주의건 상관없이 신청을 하면은 어차피 확보돼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약간의 쓸 수 있는 융통성을 줄 테니까 연방 정부에서 신청을 해서 가져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정부나 로컬 정부에 또 할당되는 돈도 뭐 3,500억 달러 정도 지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가 다 그 아메리칸 그 레스큐 플랜, 미국 구하기 계획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는 이런 돈을 또 특별히 또 딱 꼬집어서요. 그 자넷 옐런 그 재무장관이 장기 실업자에게 쓸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우리가 줄 테니 가져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쓰라는 얘기예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특히 실업률이 높은 주 하면 캘리포니아 포함되죠. 또 네바다 저쪽 동쪽으로 뉴욕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국의 실업률보다 지금 실업률이 높은 주죠. 이렇게 될 때는 주정부에서 신경을 써서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아오면은 이것을 이제 사업주가 사람들을 고용하기에 더 쉽게 하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관해서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마스크 착용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와 플로리다와 텍사스 주정부, 주지사 간의 싸움 같은 것, 충돌 같은 것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연방 정부와 뭐 백신 접종이라든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업수당 같은 것을 뜻을 같이 하는 주는 더 많은 그 이득을 보는 것이 분명하죠. 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할 것 같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언론에 그다지 많이 나가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좋아하지 않고 자제합니다. 그런데 한 주일, 이번 주에 2번 대국민 연설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를 의식하고 이 이슈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에 있어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도 의식한다는 거죠. 대국민 연설은 해외에 대한 연설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떤 밸류 같은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요. 잠시 뒤에 아프가니스탄 이 관련 소식은 정말 눈물 없이는 듣고 보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드라마보다 더한 드라마, 실화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땅이 다른 국가가 다른 곳에서 종교가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또 오늘의 미국을 미국에서 듣고 계시는 많은 코리안 아메리칸 또 방문객들도 계실 테고요. 그런 분들께서는 세계에서의 미국의 위치,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많이 짐작할 수 있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유일하게 탈리반이 아닌 어떠한 그 힘 주체가 컨트롤하고 있는 곳이 카불 공항인데 현재 카불 공항에서 미군기는 구출 작전이죠. 구조 작전이죠. 미국 사람들을 지난 20년 동안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그 구조 작업을 일단 중단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이게 다 이제 그 대사관에서 비자 같은 것도 받았어야지 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오늘 아침 NPR 방송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미국을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인터뷰를 하고 뭐 다 완료가 된 것으로 돼 있어서 마지막에 8월 11일에 뭔가 최종적인 결과가 남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건이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카불 공항으로 가자니 길목마다 탈리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탈리반의 말은 그 말이 믿을 수 없다는 게 하루 만에 증명이 됐고
그리고 지금 UN 보고서, 미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의 기자의 얘기가 아니라 UN 보고서에 따르면 탈레반이 총을 쏘고 하면서 사람들을 지금 뭐 공항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고, 그리고 집에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완전 장총이잖아요. 슬리퍼 신고 다니면서 누가 미국을 도왔어? 누가 영국을 도왔느냐고 하고 다니는 게 지금 그 탈레반의 입장. 그러니까 아예 뭐 다른 곳으로 피신할 생각을 한다던가 이 미군 수송기를 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하루에 뭐 5천 명에서 9천 명 정도를 실어 나를 수 있다고 했던 미국의 약속은 지금 14일부터 지난 토요일부터 거의 이제 일주일 됐죠. 내일이면 일주일인데 많아야 맥시멈 9천 명밖에 실어 나르지 못했습니다. 하루 것을 거의 일주일에 실어 나랐다 하는 것이고, 몇몇 도시에서 아프가니스탄답지 않게 탈레반의 감히 그 장총을 들고 있는, 무서울 것이 없는, 수적으로 또 무기적으로 굉장히 약했지만 결국은 미국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물리치고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그 무서운 무지막지한 탈레반에 대항을 해서 몇몇 도시, 칸다하르, 카불 이런 도시에서 시위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지난 20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어떠한 뭐 언저리 정도라도 맛을 본 겁니다. 여성들이 아무런 무기 없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 시위대를 총으로 진압하고 있다 하는 게 UN의 보고서입니다. 이 탈리반 기가 따로 있고 아프가니스탄 기가 따로 있죠. 아프가니스탄 기,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하는 그 기를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총으로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탈리반은 또 다른 쪽에서는 험비라든가 비행기, 헬리콥터, 밤에 쓰는 이제 그 가글 같은 것, 드론 이런 것들 미국이 놓고 간 것, 그 대단하게 지어놓은 그 공군 시설에서 다 버리고 갔으니까 사람도 못 태우고 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밀도, 인구 밀도를 한번 보세요. 면적을 보세요. 그 수송기에 C-17 얼만큼을 태울 수 있는가. 그런 것들 버리고 험비 같은 것을 태울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탈리반이 다 접수를 했는데 두 가지를 걱정하고 있죠.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미국으로선 두 가지가 다 중요할 겁니다. 과연 이 같은 것들을 민간인들을 향해서 쓸 것인가. 시위를 진압한다고 하면서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나 러시아 손에 가면 어떻게 되나? 미국의 드론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서 다 분석이 된다면 군사력을 드러내는 거죠. 드론에 관한 능력을, 이런 것들을 미국은 지금 걱정하고 있고, 한 2,000대의 무장 차량, 뭐 40대의 항공기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을 하겠죠. 다 공습해버리나. 왜 공습하지 않느냐고요. 지금 공습하면 어떡하겠어요. 기세가 등등한 탈리반, 아프가니스탄에게 어떠한 보복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인질인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아프가니스탄에서 나는 탈리반이 하는 것이 너무 좋아. 이슬람 뭐 원리 원칙을 지킨다면서 인간을, 특히 여성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너무 좋아 하는 사람들은 that's okay. 그것도 자유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유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탈리반의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도 다 구조할 만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나서는 어떠한 그 같은 그 무기 부분에 대해서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리고 대통령은 일찌감치 돈 갖고,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을 하지만 나 교수형에 처해지기 싫어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또다시 그 과거처럼,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대통령이 교수형에 처하는 것을 보고 싶겠어? 그걸 막아야지. 그걸 막는 것이 중요했는지 본인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이 더 중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목숨 구하기 스스로의 작전은 다 존중받을 이유가 충분하지만 대통령과 일반 사람들의 어떤 철학, 대통령 가족과 일반 가족들의 국가에 대한 희생 같은 것은 다른 잣대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누렸던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의 피신해 있는 대통령이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의 그냥 병사들, 일반 병사들, 사령관들 아직도 탈레반에 저항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스파이들도 있고요. 이젠 포기하고 도망하고 있죠. 다른 나라 국경으로. 보면은 영화 같아요. 막 풀이 자라 있는데 젊은 남성들이 그 적막하고 어떻게 보면 화난데도 으시시하기까지 한 그곳을 지나가죠. 탈리반을 피해서 목숨을 구해보겠다는 겁니다. 이 병사들을 가라 하고 보내준 가족이 뒤에는 있겠잖아요. 또 가족을 협박하는 탈리반이 있겠죠.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겪어봤던 일들이 지금 그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송기에 달라붙어서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숨진 사람 가운데 한 명은 19살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아프가니스탄 국가 축구 대표팀 멤버라고 하네요. 자키 애누아리라고 하는 빨간색 아프가니스탄 그 국가 유니폼을 입었는데 너무나 그냥 청초합니다. 인상이. 그런 청년. 이 청년의 사진도 영원히 기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미 철군을 결정하고 철군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비자 관계를 해라. 근데 미국이 지금 비자 관계를 빨리 해도 이메일이나 여러 관계로 길목을 지금 다 막고 있어요. 탈리반이. 미군도 탈리반에 둘러싸여 있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어제는 마이크 폼페오와 지금 뭐 박스 텔레비전이 이제 거의 유일하게 주요 매체 가운데서는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얘기를 아주 강하게 실어주는데 이런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왜 이런 사태가 왔는가. 마이크 폼페오 얘기가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렇게 혼란 사태가 일어나고 안전하게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하는 것은 바이든 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레반과 맺은 도하 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 도하 협정이 뭐냐면은 5월 1일에 완전히 철군한다는 그 도하 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1일 날 이 협정을 위반하고 이제 여기까지는 왔어요. 사람들은 더 갔어야지 됐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바이든이 여기까지 오면서 그동안 탈리반과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따로따로 협상을 했죠. 협상을 하면서 협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인과 미국이 원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그 군용기를 수송기를 타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하겠다. 탈리반이 그렇게 협상을 하도록 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9월 11일 이전에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난 대통령이다. 이 같은 그 정치적인 어떤 영광 같은 것을 갖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월 1일에 완전히 그 아프가니스탄을 철군한다는 그런 그 협정을 탈리반과 맺은 것을 지금은 그 당시에는 많은 공화당이 지지했고 박스가 또 북을 쳐줬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지지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잘 알려진 사람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설계사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 철군한다는 것에. 그런 그 상태입니다. 지금 그 상태는 그렇게 돼 있고요. 아무튼 오히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만약에 5월 1일 날 그렇게 완전히 철군하겠다고 전임 대통령이 약속을 공약을 협정을 탈리반과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연장해서 무슨 과정을 지키기는 했지만 만약에 전혀 지키지 않으면은 탈리반과 완전히 전쟁을 치러야지 된다. 그런 것을 피해야지 되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협상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유가 탈리반이 협상을 먼저 어겼기 때문에 미군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고 미군이 완전히 철군할 때까지 공격을 했거든요. 물론 탈리반의 공격으로 최근에 미군이 사망하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처음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을 때는 지상전도 하고 전투 여러 가지를 했어야지 됐기 때문에 미군 사망이 많았지만 그때 전부 한 10년 이전에 미군 병사
2,000명 넘게 숨진 그 숫자가 다 거기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사고, 오발탄 뭐 이런 형태로 숨져서 최근에는 미군 숨지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거든요. 어쨌든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탈리반이 협상한 것을 탈리반이 먼저 깼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그 협상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뭐 빨리빨리 비자 발급이라도 빨리 해라. 어쨌든 공항까지 갈 수 있는 미션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되던 되지 않은 통역관들도 있고 통역관보다 어떻게 보면은 운전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길을 안내했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총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아프가니스탄 주재 영국 대사관에서 몇 년 동안 음식을 만들어준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있답니다. 요리사죠. 이분 지금 생명이 위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화나는 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영국 대사관을 지킨 100명의 경비대, 영국 군도 있었지만 현지에 100명의 그 영국 대사관을 지킨 무장 경비대를 영국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자였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직접 계약한 게 아니라 다른 계약한 협력 업체를 통해서 하이어가 됐기 때문에 아니 이건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것도 다 탈리반과 영국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고요. 또 하나는 어제 그 ABC 방송에 조지 스테파노폴로스와 인터뷰한 그 내용 가운데 저도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것을 또 수습하느라고요. 미국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실수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무슨 부분이냐면 조지 스테파노폴로스 앵커가 물어봅니다. 지금 중국이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대만에게 경고를 하는데 그렇게 친미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신들이 필요한 때는 달면은 삼키지만 어떤 때 결정적인 순간에 대만 너희들을 토사구팽할 수도 있어. 이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중국이 글로벌 타임스 관영통신 등등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요. 그 대만과 한국과 나토 회원국은 아프가니스탄과는 기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처럼 미군이 함부로 철군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뭐가 다르냐면 아프가니스탄은 내전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이 내전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대만은 어떤 내전에 의해서 협정을 맺은 게 아니지 않는가. 한국도 마찬가지다. 배드가이가 대만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협정은 배드가이가 대만이나 한국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하겠다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면서 나토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세 가지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과 한국은 통일된 정부가 있다. 내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간 정부군과 탈레반 이 내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배드가이 대만의 배드가이는 중국이고 한국의 배드가이는 북한이잖아요. 그렇게 침공을 해오면 미국이 방어를 하겠다. 나토 회원국처럼. 다 다르죠. 세 가지가. 한국은 분명하게 상호 조약, 상호 방어 조약이 있는 국가고 나토 회원국은 나토 헌장 5조에 따라서 나토 회원국 누구가 공격을 받더라도 다 우리가 공격받은 것처럼 한다 하는 것이고 대만은 조금 달라요. 대만은 적어도 1979년 이전에는 나토 회원국과 같은 입장이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애매모호한 입장입니다. 물론 만약에 중국이 그 대만을 공격을 할 때 미국이 어떠한 형태의 지원은 하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뭐 대만이 그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무기를 공급한다던가 무기를 살 수 있는 돈을 준다던가 미국에 무기를 주면서도 제3국을 통해서 한다던가 그러나 직접 미군이 가서 싸울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왜 그랬는가? 1979년도에 중공과 손을 잡았잖아요. 그 이후에는 모호한 정책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대만을 나토와 마찬가지, 나토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지금 뭐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은 뭐 변함이 없다고 지금 수습하고 있는 그런 그 과정이고요. 애매한 겁니다. 국가의 자국의 방어는 다 자국이 지켜야지 되는 거고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오늘 이제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방문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떠나거든요. 여기서 여러 가지 그 임무가 있지만 역시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시아 국가에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철군한 것으로부터 받는 비난 이런 것 같은 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인식을 시키려고 가는데 이것도 조금 위험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 카멜라 해리스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뭐 검찰총장도 하고 연방 상원의원도 하고 상원의원 할 때 아주 청문회 같은 것에서 도드라지는 능력을 보여줬지만 외교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걱정이 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해군의 아시아에서 뭐 해군의 어떤 앵커 정도 되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고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미국의 가치를 얘기하려고 가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입지가 아주 뭐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팬데믹 이전에도 그 달러 스토어에 사람들이 참 많이 갔습니다. 특히 이게 위셔 지역에는요 사무실이 있고 해서 달러 스토어가 라브레아 조금 서쪽으로 가면은 뭐 두 군데가 한 블록 사이를 두고 있는데요. 미국이 전국적으로 지금 달러 스토어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것을 가난한 사람과 부자 뭐 이렇게 비유하는 매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스토어와 홀푸드 마켓을 비유를 하는 건데 요즘 달러 스토어에서 그로서리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자동차, 오일, 또 파스타, 냉동 피자, 캔 식품 이 브랜드 식품들도 많기 때문에 사는 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달러 제너럴, 달러 트리가 있는데 완전히 판매율이 블록버스터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올해 1650개를 오픈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군데가 이제 회사가 모 회사가 한 군데라서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조금씩 알려진 곳이 있는데 1650개 스토어를 한 해에 오픈하는데 올해 오픈하는 전체 소매 스토어의 반입니다. 올해 그렇게 많이 오픈하겠어요? 그래서 그 팬데믹 이전보다 이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 손님이 32%가 늘어났는데 월마트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주문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달도 해주고 하니까. 그런데 월마트가 늘어난 것보다 3%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월마트의 수십 년 역사와 달러트리의 그 몇 분의 1도 아닌 역사와 비교할 때는 장족의 발전을 한 겁니다. 팬데믹이 먹는 것, 자동차에 관련된 제품 이 많은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이 같은 경제, 실생활 경제를 재편성, 재구성을 하는 거죠. 리쉐이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로서리 스토어, 그로서리 마켓, 그로서리 식품, 그러니까 식료품비가 지난해에 5.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 스토어에 가서 아보카도도 이만큼의 1달러죠. 뭐 양상치, 그 피망 다 마찬가지로 싸니까 거기에 비해서 홀푸드에 가보세요.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시골 지역에서는 이제는 달러 스토어가 주요 스토어, 메이저 스토어가 됐고 점점 인종적으로 또 연령 젊은 층도 많이 가고 또 뭐 고소득층도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간다는 게 이 달러 스토어들의 얘기입니다. 해서 달러 제너럴과 달러 트리가 전체 그 달러 그 스토어의 거의 전부인데요. 36,000개 가운데 뭐 34,000개가 이 두 스토어네요. 근데 요즘 보면은 몇 달러짜리 많이 팔고 10달러 넘는 것도 많이 있어요. only 달러 트리만 1달러짜리 파는 것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 올해 홀푸드가 43개 추가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홀푸드는 비싼 동네에 많잖아요. 캘리포니아주에 1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패사디나에 아주 큰 게 있죠. 그리고 뉴욕에 5개, 플로리다에 4개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국에 500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비해서 뭐 36,000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달러 이런 게. 그리고 홀푸드가 쉬운 게 늘리는 동안 그곳은 1600 몇십 개를 늘린다 하는 것이요. 미국 가정이 2019년도
뭐 2020년도 이런 때에 식료품비를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했죠. 특히 팬데믹 때 밖에 나가서 먹을 수 없으니까 교육비보다도 더 많이 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추세가 이렇다 하는 뜻에서 전해드리는데 OnlyFans라는 구독자만 받는 웹사이트가 있답니다. 주로가 아니라 성인물만 하는데 성인물만 하는 이 웹사이트에서 성인물을 금지시키겠대요. 10월 달부터. 지금까지는 아주 말 그대로 성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누군가가 이제 노출이 좀 있는 사진 같은 거 올리는 것은 오케이인데 본격적인 성인물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2006년도에 만들어져서 뭐 주인은 조금 바뀌었는데 런던에 본사가 있고요. 여기에도 유튜브처럼 크리에이터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올리는 그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이 돈을 벌고 그 버는 돈의 20%를 회사에다 내는데 이것을 은행들에서 뭐 예를 들어 무슨 은행, 무슨 크레딧 카드 이런 데서 결제를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는 돈을 안 벌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하고 거부하니까 원래 돈 벌자고 한 일이잖아요. 하니까 이젠 성인물을 받지 않고 다른 메이저 뉴스를 좀 해보겠다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전통과 전통 아닌 뜨내기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150년, 160년 된 그런데도 영원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는 매체와 그렇지 않은 최근에 많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곳이 있잖아요. 게다 대고 이런 데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데가 그러면은 더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면 자극적인 걸 해야 되잖아요. 말이 되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이래서 세상이 굉장히 혼탁해지는 것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내년에 테슬라의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로봇 이름이 있던데요. 테슬라봇 하는데 사람과 거의 비슷한 테슬라봇을 내년에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테슬라가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으로 가는 그런 자동차 하는 그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건데 굉장히 친절하고요. 위험하지도 않고요. 사람이 해야지 되는 위험한 일을 대신해주고 그리고 지루해 하는 것, 뭐 쇼핑 같은 것도 대신해주고 마켓에서 피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는 업주들은 노동력을 상당히 절감할 것이다. 하면서도 또 테슬라는 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125파운드래요. 키는 5피트 8인치. 그러니까 보통 한국의 어느 정도 신세대 말고 그런 여성보다는 조금 키가 크고 몸무게는 뭐 비슷한가요? 그렇게 되겠네요. 에이시안 여자에 비해서 거의 인간 수준의 손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45파운드를 이동할 수 있고 들어 올리는 것은 150파운드. 사람보다 더 들어 올리네요. 자신의 몸무게보다 더 큰 것을 시간당 5마일을 뛴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건 그럼 프랑켄슈타인 나오는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전 또 하나를 봅니다. 일론 머스크의 쇼맨십일 수도 있죠. 이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나중에 덧붙였거든요.